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국내에는 나와본 적이 없는 그런 풍수지리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산소를 쓰는 음택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주택이나 또 아파트, 건물에 관한 양택, 심지어는 문의 방향, 또 침대를 놓는 방향과 위치까지 그림을 곁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본의 수도 동경, 도쿄의 명당 몇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일본은 섬나라라서 명당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이신 지창용 박사께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섬나라여서 명당이 없으므로 화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일본을 가보지도 않았거나 풍수지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 저희 스승이신 지창용 박사는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922년 출생하셔서 1999년에 작고하셨습니다. 1953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국군묘지죠, 지금 국립현충원 부지를 선정하셨고요, 정부 종합청사 부지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가 있죠, 그 부지도 선정하셨죠. 그리고 많은 정계, 재계 인사들의 그 묘소를 또 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당대 한국의 국사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책에 이런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고 쫓겨나는 대통령이 나오고 온 국민이 괴로워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후 성군이 나와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냥 섬나라가 아니지요. 이 대륙과 이렇게 밑에 대륙봉으로 연결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나라라서 명당 혈이 건너가질 않겠습니까? 넓은 대지를 건너고 바다를 건넌다 하는 것이 생기, 명당의 기운입니다. 그걸 천전도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해서 명당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면적이 약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한국 남한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죠. 그러니까 남한의 3.8배가 되죠. 국토는요. 인구는 약 1억 2375만, 동경의 면적 2188.6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의 약 3.6배죠. 그리고 동경 인구는 약 1300만입니다. 희한하게도 대부분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되죠. 동경에서 둘러볼 때는 첫째, 일본 왕이 사는 황거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앞에 불과 한 500m 정도 떨어진 동경역이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 아시죠? 우에노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시노바즈 신사라고, 이 시노바즈 섬이 있고 신사인데요, 여기를 또한 둘러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일본 왕이 사는 황거입니다. 일본 말로는 고쿄라고 얘기를 하죠. 사방으로 이렇게 해저가 둘러싸고 있고요. 이 안인데 정말 들어가면 아름답습니다. 옛날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당시 일본 천황이 있는 이런 데만 빼놓고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주 경비가 삼엄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죠. 이 황거는 본래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 막부죠. 그 에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그전에는 교토, 저 남쪽에 경도에 어소라고 그래서 궁궐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에도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도성을 황성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거 면적은 115만 평방미터입니다. 경복궁이 34만 3,888 평방미터죠. 약 3배가 됩니다. 여길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일주일 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 가지고 200명인가 30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행동은 못하고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옛날 막부 시대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3층에서 보면은 후지산이 아주 잘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높은 빌딩들이 둘러싸서 후지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예, 이 건물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제가 갔을 때가 1월 달인데 우리보다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꽃이 이렇게 만발을 했고요. 일본식 정원입니다. 꽃도 아름답고 호수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유적이 별로 없죠. 황거 안에는 국내청이라고 해서 황거 안을 관리하는 청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들이 많고 이 안에 경찰서도 또 따로 있습니다. 황거 안에 있는 궁전이고요. 그리고 공식 행사라는 정전인데 여기가 혈이 굉장히 강할 텐데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 옆에 경찰들이 붙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 관룡조나 심령촉을 꺼내면 무슨 무기처럼 생각할까봐 감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못했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일본인들이 최장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소식을 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적게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다만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밖에서 적게 먹는 것 뿐이죠. 그러한 예로 우에노 같은 데 시장 근처에 가면은 돈가스하고 카레라이스를 또는 우동하고 이렇게 같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값이 싸면은요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 먹는 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참 공기가 좋죠. 우리 한국은 북서풍을 타고 중국 대륙에서 날아오는 황사, 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노인들이 주로 옛날 환절기, 봄이 다가올 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감기로 많이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일본까지는 그 미세먼지나 황사가 도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도 이렇게 하늘이 푸르고 공기가 아주 맑죠. 저는 일본 사람들이 소식을 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공기가 좋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그만큼 없고 장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거에서 불과 한 400~500m 떨어진 데가 여기가 동경역이 됩니다. 바로 일직선입니다. 그리고 이 황거 이 일대와 동경역은 지대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운도 거의 같죠. 그래서 동경역이나 가서 측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경역인데요. 아주 역이 크죠. 이 동경역은 면적이 46,800제곱미터입니다. 1914년에 적벽돌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얼만큼 열차가 많으냐 하면 지상으로 5면에 10선, 지하로 4면에 8선에서 9면에 18선이 지나다니고 그 외로 또 신칸센이 지상으로 5면 10선, 지하로 1면 2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3천여 열차가 발착을 합니다.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런 데죠. 동경역 지하에는 사방으로 마치 입구자처럼 사각형으로 지하도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아예 하나의 도로죠. 예. 일본에 전국을 안 가는 철도가 없죠. 둘러보면 저 맞은편에 황고가 있습니다. 일본 옛날 천황이 살던, 지금도 일본 왕이 살죠. 황고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그 안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황고하고 바로 일직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혈이 강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경역의 중심이죠. 황고하고 아주 일직선이 되는 곳인데요. 혈이 강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 오니까 360도. 네. 어떻습니까? 과연 대단하지요. 예. 다음에는 우에노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에노역에 내리죠. 그리고 우에노 공원 바로 맞은편에는 우에노 시장이 있는데 물가도 싸고 먹을 것도 많죠. 우에노 공원의 벚꽃은 원래 유명합니다. 봄이 되면은 이렇게 벚꽃이 피는데 그냥 하늘이 안 보일 정도죠. 일본의 벚꽃은 좀 일찍 피어서 오래 갑니다. 한 20일 정도 가지요. 그 우에노 공원 앞에 시노바즈 연못이라고 이렇게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그 연못에 이렇게 연꽃이 또 화려하게 핍니다. 우에노 공원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가서 이건 누구냐? 칼 하나 차고 뭐 키도 조그맣고 땅땅한 게 뭐 외놈 어쩌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자로는 서향융성입니다. 1828년 출생해서 1877년 사망했습니다. 옛날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으로 이끈 유신 삼걸이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막부에 있던 무사들의 그 불만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야, 이거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875년에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의 운요호가 측량을 한다는 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발표를 해서 운양호가 피격이 됩니다. 그걸 빌미로 정한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냥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쑥대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무사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인 가고시마로 돌아가서 정부와 갈등이 자꾸 격화되니까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서남전쟁, 세인한 전쟁입니다. 그랬다가 9개월 만에 패전하고 49세 나이로 자결을 했죠.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우리 조선은 그 당시에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아마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험하게 죽었죠. 할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마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깊은 주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상서에서는 사행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사한다라고 정해져 있죠. 아마도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렇게 죽은 것은 이 이마에 사행문이 있고 눈썹이 보수관인데 눈썹이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가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을 반박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이라고 런던에서 대학을 다녔고 정한론에 맞서서 내치가 우선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45세에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의회가 수립돼서 귀족원, 국회죠 그러니까 의장을 했습니다. 5대, 7대, 10대 또 총리를 지냈고 1909년 하얼빈에서 러시아군을 사열한 후 안중근이 저격을 해서 69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한파고 내면적으로는 꽤 친한 파에 속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종 황제도 만나고 그랬는데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경이 내 옆에서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그 벼슬을 제안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세계 정세에 많이 어두웠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냥 저격을 해서 이 지한파를 제거를 해버린 거죠. 우에노 공원의 가을 단풍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시노바즈 연못인데요, 겨울 풍경입니다. 제가 찍어온 것들이죠. 여기가 우에노 공원이고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노바즈 연못입니다. 사철 아주 아름답죠. 여기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섬에 있는 시노바즈 사원이고요. 이거 대단하군요. 예. 이젠 저쪽 본당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호수가 대단하지. 신사뒤인데요. 이야, 이거 대단하군요. 네, 옆으로 돌아가면서 해보죠. 어떻습니까? 여기도 매우 혈이 강하지요. 이게 시노바즈 사원 입구인데요. 여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김천영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신데요. 1994년 12월호 저희 월간역학 표지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1930년 서울에서 출생하셔서 2000년에 별세를 하셨죠. 일제에서 15년을 사셨는데 출생에서부터 계속 일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냥 일본이 조국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당시 학교 다닌 사람을 친일파라고 한다면 당시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자미두수라고 하는 명리를 최초로 들여오셨고요. 또 주역점에도 아주 능하셨고 명리에도 뛰어나셨던 분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 김천영 선생하고 1993년에 이 시노바즈 사원에 구경을 하고 나오는데 그때가 토요일입니다. 그 당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토요일 날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나오니까 이 앞에 야타이라고 그러죠. 포장마차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맥주 한 병씩만 먹고 갑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앉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 포장마차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왔느냐? 그렇다.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김천영 선생이 우라나이를 한다 그래요. 점을 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나를 봐서 맞추면 오늘 당신들이 여기서 먹는 건 내가 다 내겠다. 서비스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어미 간문이 기색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춘영 선생이 그 사람한테 우리 사조상이 그러는데 너 최근에 이혼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 오전에 법원에 가서 이혼을 당하고 오후에 장사를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나무 의자를 쭉 놓고 먹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와 하고 박수가 터졌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반갑다고 그러고 뭐 인사하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일본 공업신문 편집국장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들하고. 그러더니 서로 인사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술을 한 잔 산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게이샤가 무릎으로 기어오는 그 술집에 가서 야마자키 위스키를 먹는데요. 고급 안주에다가 점점 사람들 수가 늘어나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도 붙잡아서 하루를 더 늘려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몰래 김천영 선생하고 그냥 우리끼리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공업신문 하면요, 한국의 조중동을 다 합친 것보다도 발행 부수도 많고 영향력도 아주 막강했던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나흘이고 뭐 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아마 많이 걷어 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지쳐서 그냥 왔었죠. 그게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황거 그리고 동경역 우에노공원 신호바즈 신사를 둘러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